일단 성면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1급 발암물질이에요. 네. 우리 다 성면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고 또 보면은 전국의 성면 피해자가 4,000명에 달한다. 상당히 놀라운 숫자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환경성 성면 피해 인정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충남입니다. 충남. 네. 지역별 현황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저희가 진행할까 하는데 어떤가요, 한 기자? 네, 국내의 경우 성면 광산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건 이제 비교적 최근입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불과 10여 년 전인 지난 2009년에 홍성에 사는 한 주민이 악성 복막 중피종이라는 질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폐를 둘러싼 흉막이나 이제 그 복부 내장을 둘러싼 복막 표면에 악성 종양이 이렇게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이 진단을 받고 보건당국이 이제 역학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면 폐광이 그 근처에 마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1km 이내에 거주하는 홍성 보령 주민 215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더니 이 중에 무려 88명이 폐와 관련된 성면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간암, 위암 이렇게 있지만 폐암이 사실은 가장 그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수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은데 청양 지역도 피해자가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양에도 그 옛날에 그 폐성면 광산들이 좀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청양뿐만이 아니라 뭐 홍성, 예산 이쪽에도 이런 광산들이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짚어보면은 작년에 이제 충남도에서 성면 피해 건강 조사를 실시했더니 이 청양과 홍성, 예산 지역에서 주민 62명이 성면 폐증이나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 흡연이나 이런 다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성면 광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성면 폐증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인 그 성면 섬유가 이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달라붙어서 조직이 굳는 치명적인 질환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광산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강이 우려되고 이런 질환에 노출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자료가 작년에 좀 건강 영양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바로 지난달 말까지 데이터를 좀 찾아보니까 그 전국의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4,351명입니다. 이 가운데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충남에 가장 많은 38.7%의 피해자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성면 피해자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충남 도민인 셈인 거죠. 충남에 이어 경기도가 15.1%, 부산이 14.4%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게 충남연구원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 성면 질환의 잠복 기간 10년에서 4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4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뒤에 가장 많은 질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충남 지역에만 피해자가 많은 건지. 쉽게 얘기해서 충남에 폐성면 광산이 이제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가서 일제강점기까지 이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일본이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개발한 광산들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성면 광산도 이제 홍성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타이틀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아시아 최대. 전국 성면 광산의 38개 중 25개가 충남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충남 지역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에서 성면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게 함 기자님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은 성면광산이 충남에 좀 많다는 게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성면광산이 노천광산 형태라는 겁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광산하면 굴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광석 캐는 건데 그러면 사실 작업하는 분들 외에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입구만 막으면 되니까요. 예, 노천광산은 그냥 밖에 공개된 상태에서 캐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폭약을 터뜨려서 암석을 딱 깰 때 날리는 거죠. 분진이 이렇게 예. 나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덩어리로 크게 캔 광석을 마을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걸 다시 이제 쭉 깨서 성면이 들어있는 부분만 골라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잘게 파쇄하고 성면을 골라낼 때 또 이제 성면가루가 날리는 거죠. 그리고 남은 광석 중에서도 성면이 좀 함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씩 남아있는 게 있죠. 이런 게 이제 방치되고 심지어는 그런 성면이 함유된 잘갈들을 마을에서 길 가는 데다 오히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성면 피해가 확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면
그 광산 주변의 마을 오염이 특히 심각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폐광산 인근 마을 오염도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분진가루가 날아가면서 그 토양에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토양에서도 이제 성면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2016년도에 환경부에서 성면 물질 함유 가능 광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조사 대상에 청양군 청양읍 그리고 홍성군 금마면 이렇게 충남에서는 두 군데가 좀 포함이 됐었는데 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조사 면적의 3.2%인 31만여 제곱미터에서 성면이 검출됐습니다. 이 성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이렇게 정화 작업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 정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되냐고 따져봤더니 7천여 제곱미터였다고 합니다. 이 나머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31만여 제곱미터 중에 가장 좀 심각한 7천여 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좀 훼손된 자연 환경을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그 정도의 위해도는 아니기 때문에 정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행인 거는 이런 토양에서는 성면이 조금씩 검출되긴 했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게 지하수나 하천수 이런 것들도 이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천수 등 수질 조사나 대기 조사에서는 다행히 기준치 이상의 성면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 깔려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네네. 것이고 또 논란이 됐던 게 여기에 이제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태양광 시설 요즘에 많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문제가 없는 곳에 들어와도 뭐 이렇게 유해하다 하면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필이면은 홍선에 이제 그 성면 광산이 있었던 그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거죠. 홍성군 은하면 화복리라는 곳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이미 1차로 단지가 한번 조성되고 2차로 단지가 조성되고 그런 상황에서 3차로 지단에 1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8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일제강점기 때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 최대 성면 광산으로 불린 광천 1, 2광산이 있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극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이 성면이 이제 토사로부터 뭐 유출이 됐다라는 이제 목격담을 얘기를 하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에 나섰던 건데요. 그리고 또 이제 심각했던 문제가 이 마을이 성면으로 인해서 한 15분 정도가 이제 폐 질환을 앓고 있고 5분 정도가 폐암으로 숨지는 등 또 피해가 심각했던 곳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 9월 그 단지가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이런 폐성면 광산 부지에 이런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나 보니까 이것들을 뭐 제재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이 현재로서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홍성군 역시 사유지에서 뭐 재산권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막을 도리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죠. 뭐 정부의 뭐 신재생 에너지 기조에 맞춰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들어오는 것을 뭐 막을 수는 없지만 또 기준에 맞춰서 또 그 업체도 시설을 또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래 성면광산이었다고 이제 피해 복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 게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고 이제 광산 관련돼서 피해가 복구하는 공단이 있는데 거기가 그 분진 안 날리게 뭔가를 덮어놓은 예, 건가요? 이제 성면광산에 30cm 이상의 흙을 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 복구를 한 지역인데 광해관리공단에서 그럼 이거를 계속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 피해 복구 지역을 자연 친화적으로 관리할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해놓으면 태양광 위에 다른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계속 안전하게 유지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광해관리공단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조건은 이 복토된 30cm를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 태양광을 하는 조건입니다. 흙을 더 얹어서 하든가 일단 복구한 그 흙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한 거고요.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권 문제도 이 토지주가 어떻게든 재산권을 그냥 나대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할 건데 거기에 공장을 짓거나 다른 시설을 하면 또 파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면이 노출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그 지역을 계속 유지할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은 그게 태양광을 한번 해놓으면 누가 건드릴 일도 없고 이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다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성면 피해를 많이 받아서 성면에 민감한 지역인데 거기다가 뭐 한다니까 일단 두려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원래 태양광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좀 컸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게 맞물려서 좀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그러면 그동안 하고 있었나요? 일단은 현황 파악에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자연에서 성면이 또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 성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가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2010년부터 광역 지질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반 지질도가 이제 암석의 어떤 종류나 분포에 따라서 각종 이제 지질 정보를 담아놓은 지도고, 거기에 이제 성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암석 분포도를 추가한 게 이제 광역 지질도인데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2015년까지 일단은 작성을 했고요. 현재는 또 이를 기초로 정밀지질도라는 것을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광역지질도에서. 정밀지질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어떤 자연 발생 성면이 존재하거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그 어떤 특정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그 상황을 그려 나가는 건데요. 홍성과 서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보니까 홍성이 또 심각한 게 저도 좀 깜짝 놀랄 만한 수치였는데, 자연 발생 성면 분포 가능 지역에 홍성군 전체 인구의 2.5%, 그러니까 한 2,100여 명이 실제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질도와 관련된 거는 어쨌든 정보가 공개돼야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지질도에 포함된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억제하거나 이런 다양한 걸 할 건데, 사실은 토지주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지자체도 이 자연 발생 성면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기피 지역으로 인식될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공개하는 걸 거부하고 이러면서 한동안 공개가 계속 안 되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광역지질도도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요런 그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이게 드러내면 논란이 되니까 공개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논의를 해야 해결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갈 텐데, 환경부가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이 문제들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검증위원회 국장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제가 들어갈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나요? 뭐 자료라도 좀 받아주시면 저희가 스피커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알려야 여론 형성이 되고 또 문제의식이 되는데, 성면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성면은 원래 이제 화산 활동 과정에서 이렇게 가는 섬유처럼 돼 있는 광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솜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성면만 저도 묻혀놓으면.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이게. 후 불면서 하늘을 이렇게 뜻밖의 뜻밖의 연식이 그래서 공개되는데, 이제 성면이 그래서 이제 돌솜이잖아요. 한글로 하면. 보면 가느다랗고 이게 얇은, 이게 아주 얇은 머리카락 실처럼 돼 있는 게 이렇게 뭉쳐 있는 형태라서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뭉쳐 있을 땐 보이는데 가느다랗게 있으면 안 보이고, 이게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제 폐로 흡입을 하면 이게 이제 들어온 흡입한 것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래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섞여서 다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안 나간 부분은 이제 몸에서 대식세포라고 하는데, 몸에서 이제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죽은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어요. 몸에 이제 찌꺼기가 쌓이면 처리해야 되잖아요. 청소하는 세포인데, 요 대식세포가 이걸 이물질로 인식해서 딱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성면이 기본적으로 불에도 타지 않고 이 부식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산이나 염기 이런 거에도 잘 녹지를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식세포 내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세포 안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면이 몸에서 배출되지도 않고 계속 쌓여서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암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돼 있고요. 몸에 이게 쌓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잠복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한 10년에서 40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초반에 이게 성면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성면의 위험성을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성면 피해가 한두 건씩 나타나면서 성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성면이 이렇게 치명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 사례도 꽤 있죠. 피해 사례
중에서도 그 좀 상징적인 인물을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성면 추방 운동에 가장 이제 앞장섰으면서도 본인이 이제 성면 피해자인 그 정지열 씨 사례입니다. 이분이 고향이 홍성 광천인데요. 마을 바로 뒤에 일본이 개발한 그 광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그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본인을 포함한 친인척 다수가 이제 그 일을 돕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언론에 보도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그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형님들이 그 돌을 발파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부서진 돌들을 그 성면 맥이 있는 돌들을 자기가 이제 골라서 또 다시 형님들한테 가져다 주고 그러면은 그 형님들이 성면만 이제 골라냈다 그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보호 장비 당연히 없었고 뭐 맨손으로 이런 작업들을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친인척이 성면 관련 질환으로 이제 숨지게 되는데요. 그 정 씨에 따르면 집안의 성면 환자가 한 집안에 성면 환자가 30명이 넘고 이 중에 좀 암만 9명이었다고 합니다. 광산에서 일을 한 분들은 물론이고 광산에서 일을 하지 않은 그냥 근처에 사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성면으로 인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정 씨 역시 2008년 환경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서 성면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청양군 강정리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청양군 강정리에도 성면 광산이 있었고 이게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이 문을 닫은 자리에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이 성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강정리 주민들 같은 경우는 광산 때문에 이미 한번 아픔을 있었고 고통을 겪었는데 또 이 자리에 성면 폐기물을 또 재활용하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번 더 고통을 겪게 되는 셈이 된 거죠. 광산에 들어간 적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데 성면폐증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평생 80년 동안 농사만 지었는데 이 할아버지 역시 성면폐증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아까 홍성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면 광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분도 3년 만에 이제는 산소 호흡기라고 하죠.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마을에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의 다 공통점이 그렇게 노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되게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의 이야기나 또 그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거를 통해서 조금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해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11년부터 성면피해 구제법이 시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초반에 피해구제법 초반에는 악성 중이 좀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성면 피해하고 건강 영양 조사를 하면서 성면폐와 관련된 진단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성면폐와 관련된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발생한 인원을 보면 성면폐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성면폐가 갑자기 늘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충남에서 성면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성면폐 비중이 팍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게 성면피해 중에 악성 중피종, 이제 중피종암이라고 얘기했던 악성 중피종 같은 경우는 되게 성면에 소량 노출되면 발생하는 환경성 성면 피해 질환으로 이제 인식되고 반면에 성면폐 같은 경우는 다량의 성면에 아주 장기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으로 보통 분류를 했었는데요. 이런 성면폐가 집단 검진된다는 건 거기서 일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충남의 주민들이 성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광산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성면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단열재에도 들어있고 칸막이에도 들어있고 보온재에도 들어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식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불에도 안 타고 이러니까 성질이 워낙 좋으니까 웬만한 데 막 성면을 여기저기 많이 쓴 거예요. 조금 오래된 건축물들에는 웬만하면 성면이 포함된 건축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후주택에 일단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네요. 예, 노후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같은 데도 보면 천정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천정 텍스 이런 것도 이제 오래된 것들은 성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단열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건물들, 리모델링 안 한 건물들은 예전 자재에 그런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궁금한 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성면들이 사용된 건물들이 있다는 건데 이게 뭐 단순히 거주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도 성면에 노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문제는 이게 성면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날리면 상관이 없는데 왜 성면에 민감하게 하냐면 학교도 그런데 학생들이 막 뛰어다니고 놀고 하면 그 안에서 공기가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진동이 발생하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공기가 막 유동되고 창문 열고 뭐 또 환기시키고 이러면 유동되면서 그 안에 있는 성면이 이제 날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면 조사할 때도 그냥 대기 오염 조사를 하듯이 하면 공기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별로 이렇게 위험도가 안 나오는데 실제로 그 안에 공기를 막 휘젓고 이런 걸 해보면 성면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참 알면 할수록 좀 위협적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은 뭐 성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어쨌든 건강 상태를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충남도가 성면 피해자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함께 도내 성면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뭐 우리 방송 권역으로 보면은 청양, 홍성, 예산 이쪽 지역이 포함이 되는데요. 조사 대상은 1,000명 정도 되고 폐성면, 광산 주변 등 밀집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설문조사부터 3차 뭐 정밀 검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1,000명 분들 중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좀 있을 거잖아요. 거동이 불편해서 이 순천향대 병원까지 못 가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5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도에서 전문의를 직접 가정에 파견을 해가지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혹시나 본인이 성면 광산 주변에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뭐 충남도나 관내 시군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라도 조치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확실한 피해에 대한 그런 지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니까요.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